그러니까 하면 저하고 갔네. 조경기사, 또 산림기사, 또 조경 분야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그리고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서 폭발 오니라고 막 바삐 우리 회원님에서 사장님 바삐 보시면서 시간 맞추느라고 이렇게 딱 맞추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장님 말씀하셨죠. 저경 나무 잘못 자르다가 목 잘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 사업자 선정 있으면 다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사업자 선정 지침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린 집행기관이니까 모든 거는 의결기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행기관이 내 마음대로 해본다 했다가는 진짜 목 잘립니다. 우리 김영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까? 소리가 잘하시네요. 요번에 시험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관리소장을 좀 하다가 이제 나와서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합격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 강의는 사실은 뭐 굉장히 깊이가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조경 관리에 관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제 순서는 이제 뭐 간단한 조경 소개,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조경 관리의 특수성, 그 다음에 조경 실무 이렇게 했는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할 때 이제 맞닥뜨리는 사업마다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때마다 이제 좀 배우면서 같이 저도 좀 배우고 그런 심정으로 우선 조경의 정의. 조경은 인간의 정주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조경의 경관을 인간 생활 공간에 적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조경이 이제 이동 생활을 할 때는 조경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경작 생활하고 연관이 같이 되다 보니까 뭘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착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면서 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일화로 논산훈련소를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논산훈련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는데 나무 그늘이 하나도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적을 해서 나무도 심고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의 기능과 효과는 그냥 아까 정의에서 본 것하고 똑같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경이라든가 정호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 상승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게 조금 요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경 유지 관리는 식재 식물이나 조경 시설물의 노후화나 훼손 방지하고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 일체의 활동, 조경 대상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조경 양식의 요인 및 변화, 이게 자연환경, 종교, 민족성, 시대성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된다는데, 특히 자연환경은 기후 조건이 이제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다음에 건조하거나 이런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이제 식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그다음에 지형 조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 지역을 배산 임수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물을 두고 남쪽을 보면서 뒤쪽에 이제 겨울에 북풍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산을 좀 뒤쪽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향으로 해가지고. 근데 뒤쪽이 약간 경사가 져요. 그래서 옛날 뭐 양반네라는 거 좀 잘 사는 집에서는
그 여인네들이 이제 그 활동 반경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채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먹을 만한 그 과일, 뭐 꽃나무 이런 걸 이제 심는데 좀 가꾸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화계라고 그러죠, 화계. 옛날 궁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창덕궁 후원 화계 이제 제가 사진으로 하나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 조건에도 영향을 받고 종교나 민족성 시대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 조경관리 특수성, 일반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집 소유자면은 뭐 하나 가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시공할 분하고 와서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면 바로 시공이 되고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 관계자가 다수가 발생하죠. 입주자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관리 활동을 하는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나 노인회 등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조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다수 이해 관계자가 발생한다. 어떤 특수성이죠. 다른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적용 식재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차를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시키고 지상층은 거의 공원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주차 면적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 그 콘크리트 위에가 이제 나무가 식재되는 형상이죠. 그래서 토양 깊이 자체가 높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토양의 이제 그 양분 자체도 조금 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식재 식물이 자라는 환경으로서는 이렇게 딱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거 공간 인접 식재라고 그랬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사생활 노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거리를 떠가지고 그 공간을 두고 이제 그 조경 시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지역하고 이게 사는 가까워지니까 나무라든가 꽃나무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무가 크다 보면 그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조망 자체가 방해를 받고 하다 보니까 위원이 발생하죠. 이제 누구는 자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놔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갑다 하고 그냥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수목 자체가 좀 시대에 따라서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좀 오래된 아파트 보면 향나무 이렇게 둥그렇게 가꿔서 하고 그 다음에 관목 키 작은 철쭉류 이렇게 심고 이게 관리하기가 좀 편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뭐 대형목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키 큰 그 장송 막 대왕 참나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 능력 자체를 벗어납니다. 이게 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기 경관 중심으로 요즘에 많이 가죠. 그래서 식재 어떤 수목에도 좀 변화가 발생하는 것 같다. 예. 저도 강의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시간 좀 조정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걸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제 공동주택 조경 관리 실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그 맞닥뜨리는 직접 하든 아니면 이제 다른 업체 위탁을 주든 맞닥뜨리는 건데 공동주택 조경 관리라는 게 이미 이제 들어갔을 때는 나무 심어져 있고 또 입주도 다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공 개념이 아니라 사후 관리죠. 관리인데 우리 조경 식물하고 시설물 조경 관리라고 그러면 이제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행로도 마찬가지고 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데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관리해야 될 그 식물 대상은 소나무나 철쭉 또는 이제 회양목 이런 종류가 주로 될 거예요. 뭐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좀 다르지만 은행나무, 느티, 뭐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이런 거는 크게 병이 들지 않고 한번 딱 활착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갑니다. 근데 소나무라든가 철쭉은 좀 손이 가는 그런 나무죠. 조경수목 관리에서 관상 측면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꽃을 보는 조경식물이 있고 과일이나 열매, 단풍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단지에는 이제 매화나 목련 같은 경우가 있고 벚나무 또 과일을 볼 수 있는 게 꼭 그 따먹는다는 것보다는 산수유 같은 것은 열매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단풍은 이제 단풍나무가 대표적이고 느티나무도 이제 가을에는 좀 노랗게 피죠. 복자기도 단풍나무 같은 집안인데 복자기도 단풍이 좀 예쁜 편이죠. 이제 인접식재 제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현장에 이제 아파트 가셔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지나가는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향나무 녹병 뭐 적성병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향나무나 노간주나무하고 장미과 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녹병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장미과 식물이 대부분 이제 사과나 배, 과수원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제 들어가서 아파트가 이미 나무가 심어진 나중에 이제 관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나무를 대체 이제 고사하거나 했을 때 대체 식재를 했을 때 만일에 향나무나 이런 노간주나무 같은 걸 심었을 때 만일 인근에 뭐 사과 과수원이나 배 과수원이 있을 때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으면 이 농병이 발생해갖고 과수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갈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광주에서 그렇게 흔한 레인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심을 때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뭐 문제 발생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식재 환경 해가지고 양지하고 음지식물은 판단하여서 이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죠. 양지식물인데 그늘진데 아니면 맹문동이나 이런 것을 햇볕 좋은 데다 심으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교목, 하목, 키 큰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으면 그늘을 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찰 활동했는데 사실 관리 주체가 해야 될 뭐 주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조경 이런 부분도 대부분 아주 작은 거 아니면은 많이 이제 외주 바깥으로 위탁 그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래도 예찰 활동은 직접 하셔야 되니까 예찰이 뭐 사전적으로 한번 관찰해갖고 예방하는 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병충해 피해나 수목 고사가 징후가 있는지 또 시설물 뭐 좀 안 좋은지 식재식물 예찰은 병해충 현상 가다 보면 나무가 좀 이상하거나 가뭄 피해 같은 경우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무 좀 시드름 현상 잎이 좀 늘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일소 현상이 있는데 일소 현상이라는 게 나무 날씨가 더울 때 이렇게 수피가 나무 껍질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건물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해가 반사돼 가지고 다시 꺾여서 나무한테 가는. 그리고 또 이제 단독수로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을 때는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늘이 좀 형성이 되는데 한 그루가 심어졌을 때는 그 열을 온전히 혼자 받다 보니까 수피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걸 일소 현상이라 하고 동해, 냉해 피해. 동해는 이제 기온이 영하로 갔을 때 발생하는 피해. 냉해는 영상이지만 그 저온 피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텃밭 뭐 채소 같은 거 할 때 내가 날씨 따뜻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사다 했는데 요즘에 이 기온 이상 기후가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 추워져 갖고 시들어서 싹 죽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냉해 피해죠.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예방을 한다. 태풍 피해 같은 경우가 우리 가다 보면 가지가 혼자 이렇게 나와서 좀 약하다 그런 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좀 제거를 해주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인명피해라든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잔디라든가 집비식물 이런 거 한번 확인하는 거. 시설물 예찰은 이제 주로 뭐 이런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이제 별도로 하고 조경 관련해서는 이제 놀이터 시설이 많이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통행하는 그 보행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 튀어나온다거나 침하됐다거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활동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경식물에서는 물주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시간 내에 확 뿌리는 그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저 강우량이 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평균 뭐 1200 뭐 전후로 이렇게 온다는데 근데 이제 가물 때는 가물고 비가 올 때는 오는데 국지성으로 이게 확 오다 보니까 물이 토양에 침투가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하수구로 가니까 비가 와도 그냥 식물이 이렇게 나 물 먹었다 이런 느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우량이 그냥 와도 옛날에는 20mm가 와도 천천히 오다 보니까 그게 흘러내리지 않고 스며드는데 요즘에는 그냥 흘러나간다. 그래서 토양 하부까지 좀 스며들도록 천천히 관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아파트 한정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적 관수라고 해갖고 그 호수로 이렇게 구멍 뚫어진 게 똑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물속으로 딱 스며들죠.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제 나무 심을 때 주변을 이렇게 물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다 물 담아놓으면 천천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공원이나 이렇게 가로수 보면 물주머니라 그래가지고 가지에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비료포대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물이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멀칭제 덮어주기가 있는데 이게 멀칭제는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줬을 때 그 뭡니까 증발을 많이 하니까 그걸 덮여주면 좀 증발을 지연시킨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수분이 일정 정도는 좀 있어야 되니까 덮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보온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한 번 줄 때 듬뿍 제대로 줘야 된다. 우리 이제 집에서 화분 키울 때도 가장 실수하는 게 많이 죽이는 게 너무 자주 준다. 주고 나서 마른 것 같으니까 또 주고. 물을 우리 옛날에도 뭐 석 달 가보면 살아도 뭐 며칠 홍수인가 장마에는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들 똑같아요. 오히려 약간 건조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줄 때 제대로 천천히 주고 자주 하는 것은 죽는 원인이다. 가장 흔한.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좀 이야기로 단지 내에 이제 식재된 경우는 드물어요. 불도화나 백당나무. 불도화는 아시죠? 이렇게 둥그렇게 하얗게 꽃이 피어가지고 우리 스님들 머리 같다고 그래서 불도화라고 그러잖아요. 백당나무나 이런 게 꽃은 하얗게 좋은데 낙엽이 지면 냄새가 고약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면 이제 썩으면서 더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뭐 별로 식재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있다 그러면 낙엽이 졌을 때 좀 빨리 매립을 하거나 처리를 해주는 게 혹시라도 민원 나올 수 있으니까 수목 전정 수목 전정이 참 중요하죠. 전정 일반 해가지고 전정이 종류 나왔는데 나무 형상을 일정하게 다듬는 전정 이것은 우리 단지 이제 실제로 현장에 그 일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 나무는 수영이 잡힌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가 막 뭘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관리 차원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삐져나온 가지라든가 이런 정도 잘라주는 그런 그 전정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수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정인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조경 뭐 정원 박람회나 이런 데 보면 토피어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토끼 모양이나 동물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전정을 말하고, 철쭉 같은 경우도 내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한번 뭐 물결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소나무 밑에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이제 계속 전정을
그 전정기로 해주면서 이제 만든 거니까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생장이 불필요하거나 죽은가에 제거하는 게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나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전정의 기본 원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 이제 격가지나 죽은 가지인데 도장지 같은 게 이제 뭐냐면 그 우짜란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분수 모르고 막 자란 그런 애들이 약해요. 가지가 약해. 그래서 이런 것들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격가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직으로 위아래로 한다든가 나무 안쪽으로 한다든가 서로 엇갈린다든가 이런 부분 제거해주면 나무가 대부분 좀 안이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외부에서 수영 따라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제 태풍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풍 대비해서 이제 나무 그 가로수가 이렇게 그 가지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대비해서 좀 미리 잘라주는 그런 과정, 병충해 발생 억지, 통풍과 채광 유지인데 소나무나 이렇게 그 향나무 있는 단지 보면은 향나무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죽은 가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안에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엄청난 양이 쏟아져요. 근데 이제 그걸 빼주면 통풍이 되고 서로 채광이 되니까 나무에 좋은데 이제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소나무 같은 경우도 그대로 두면 가지가 이렇게 서로 그 자기들이 이제 저 햇볕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합니까? 격가지처럼 아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진 그 낙엽이 막 쌓이고 하는데 우리 전지 작업 해줄 때 이렇게 딱 그 가지 잘라주고 나무 잎 털어주고 그러면 되게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통풍하고 채광 유지를 해준다는 거고, 생식 생장 유도는 이제 주로 이제 과수원, 유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철쭉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이야기 하시던데, 그 뭡니까? 이게 꽃이 진 다음에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내년에 좀 보기가 싫고, 꽃 하는 것도 그렇고, 이식 수목의 TR 비율, TR율 조절. 이것은 이제 나무를 옮겼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TR율이라는 게 이제 T가 탑이고 R이 이제 루트, 이게 지하부, 뿌리 부분하고 지상부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나무는 비율이 1대1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수관 폭이 뭐 5m다 그럼 뿌리도 대략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뿌리가 우리 생각보다는 많죠. 근데 이제 이식을 할 때는 그 5m 뿌리를 다 통째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당근, 뿌리를 잘라주죠. 잘라주는데 이게 이제 그 큰 주간 뿌리 밑에 이렇게 근경에 보통 4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분을 떠요. 뭐 그 이렇게 나무 직경이 10cm 정도다 그러면 뭐 한 4, 50cm 정도 이렇게 분을 뜨는데 어차피 뿌리가 잘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식을 할 때 그 위에 상부에 그걸 두면은 위에서는 수분이라든가 양분을 꾸준히 요구할 거고 자기들이, 근데 밑에서는 이제 나는 다 잘려 나갔으니까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영양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를 좀 잘라줘야지 얘들이 요구하는 양도 적고 이제 서로 조화가 좀 되니까, 안 하고 하면 이제 나무가 고생을 하고 좀 그 활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수목의 활력과 재생 유도, 뭐 이제 죽은 가지 같은 경우 잘라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철쭉류 나왔습니다. 철쭉류는 크게 분류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산홍도 있고 영산홍, 또 백철쭉, 또 뭐 돌틈 사이에 나는 조그만 건 뭐 서감이라든가 진달래도 이제 철쭉류로 분류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철쭉류는 꽃이 지고 나서 전정을 해주라.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내년에 필 꽃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꽃이 진 다음에 너무 기간이 경과돼서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내년에 꽃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내년에 그냥 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진 다음에
이제 바로 해주라.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잘라진 다음에 꽃눈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년에 꽃이 나오는데, 가을에는 이제 좀 삐죽삐죽 나온 것만 좀 정리해주면 모양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이제 소나무 밑에 철쭉이 보통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산성 토양을 좀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소나무가 좀 키가 적거나, 지하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에서 그 가지가 오는 그 높이 지하고라는데, 뭐 지하고가 낮거나 그러면 철쭉이 심어졌을 때 그늘이 지고 이러니까 이제 좀 그 철쭉 키를 좀 안 크기 위해서 이렇게 30cm 내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해야지 밑에서도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햇볕이라든가 채광, 그 다음에 통풍 이런 부분이 더 좋을 수 있고, 이제 진달래 같은 경우는 우리 철쭉하고 다르게 꽃이 핀 다음에 얘들은 또 잎이 나와요. 목련하고 비슷하게. 근데 얘들은 산에 가보면은 진달래를 이제 아파트에 심어 놓은 아파트는 별 드문데, 산에 가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반음지라고 봐야 되겠죠. 뭐 반대로 반양지일 수도 있고. 근데 얘들은 별로 이렇게 자기 자르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좋고. 철쭉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생각나는 게, 제가 관리소장 처음 하면서 울타리목이라 그래갖고 그 짓동나무라든가 뭐 광나무, 뭐 사철나무 같은 게 뭐 1m 내외로 해가지고 경계를 하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거를 제 의욕을 가지고 이제 그 한 4, 5일에 걸쳐서 이제 잘랐는데, 이게 그 좀 의욕을 너무 과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위에만 살짝 잘랐으면 괜찮은데, 이제 좀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잘라놓고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사 이야기 하던데 저도 이제 그걸로 모면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의욕을 가지고 하실 때는 이제 우리 벽돌 쌀 때처럼 줄을 치고 그래야지 이게 하지, 그냥 이게 눈 측정으로 하면 멀리서 보면 분명히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전기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옛날 우리 바리깡처럼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좀 편해지긴 한데, 소나무. 이제 장송 같은 경우는, 키 큰 소나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제 반송이라든가 키 작은 나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이제 반송이 있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다행송이라고 있어요. 반송하고 다행송은 이제 비슷한데, 반송은 이제 그 큰 주 가지가 좀 올라와서 1m 아래로까지는 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지가 분화가 돼가지고 한 것을 반송이라고 그러고, 다행송은 바로 그 지면 나오면서부터 가지가 갈라진 나무가 있어요. 그걸 다행송이라고 하고, 조형소나무도 이제 분재처럼 이렇게 키 작게 키우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키운 거니까 별도로 하고, 조형소나무라고 하면 근데 그 현장에서는 사람 손이 가는 소나무는 다 조형이라고 합니다. 관리하는 것은. 네, 이제 이런 키 작은 소나무 같은 것은 이제 죽은 가지 그냥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봄철에 순지르기, 뭐 적심이라고도 하고 순지르기에 순따기 이렇게 하는데, 얘들을 하지 않으면 그 새순이 났을 때 그게 전부 가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반송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순따기가 반송 같은 이제 작은 나무에서는 중요한데, 그 새순이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그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그 가지에서 막 나온 아랫부분이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 맨들맨들합니다. 그 다음 윗부분이 이제 암술인데, 그 이파리가 나오는 그런 그 남자들 뭐 수염 거뭇거뭇 나듯이 점점이 나는 거. 그게 이제 암술인데, 얘들은 이제 뭐 이파리도 되면서 또 솔방울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봄에 송화가루 날리는 부분은 이제 수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뭐 한 5개 내외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걸 5개를 다 놔두면 가지가 너무 많겠죠.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이쪽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따주면 얘들은 이제 가지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따주면 이제 아예 가지가 안 되는데, 그럼 이 가지가 이렇게 그 놔둔 것은 또 길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암술 부분, 아까 이렇게 그 점점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 보통은 이제 암술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 뭐 3cm 전후로 잘라주면 보통 무난합니다. 이게 5개에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2개 정도 놔두고, 가지가 적다 그러면 3개 놔두고 이렇게 키워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나무가 너무 안에가 복잡해지고 좀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장이 되고 나무가 너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순지르기가 좀 필요하다. 뭐 요거만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소장님들 시간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해주면 관심 있다고 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나무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나무에 대해 이렇게 그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요즘에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벚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전쟁할 때 주의사항 했는데, 이제 뭐 이쪽에는 자작나무는 없죠. 저 위쪽에는 요즘에 뭐 최근에 좀 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벚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좀 나무가 물러요. 물러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잘라주면 그거 썩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죽고 막 썩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썩으면 이제 보기 안 좋고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잘라줘라. 가지 방향 맞게. 그리고 도포제를 좀 발라줘라. 도포제라는 게 우리 반창고처럼 이제 뭡니까, 썩지 마라 하는 약재죠. 뭐 톱신 페스트 뭐 이런 뭐 있는데 그런 걸 좀 발라주라 이런 이야기고. 기타 들어가갖고 수관 내부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향나무나 이런 뭐 죽은 가지라든가 이렇게 이파를 좀 털어주는 게 시원하게 보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상록수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냥 수영 그대로 보면서 약간 튀어나오는 것 정리해주는 정도. 화렵수 전쟁은 늦가을 또는 초봄에 실시를 한다. 이게 이제 그 나무들이 대부분 그러지만 특히 화렵수 같은 경우는, 낙엽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을 되면서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 곰이나 이렇게 뭐 동면 들어가듯이 휴면기가 들어가면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생명 유지 활동 정도 하고 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때 나무 가지를 좀 크게 잘라도 걔들한테 충격이 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아무래도 전쟁할 때는 큰 가지 자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휴면기 해주라 이런 이야기고. 나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가지 같은 거 잘라줄 때도 참고로 우리 이렇게 가지가 자랄 때 이렇게 큰 주간에서 가지가 자라면 지흉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를 보시면 가지 갈라질 때 약간 두툼해요. 큰 주간에서 바로 갈라질 때 두툼해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 주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인데, 나무를 그걸 자를 때 지흉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라는, 그래야지. 이게 너무 지흉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게 썩어 들어가요. 이게 타고 안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어 기제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걸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이제 나무 본 주간에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무를 한번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주간이 올라가면서 가지가 가는데 그 바로 인근에 뭐 한 도톰하니 구분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쪽에다 이제 해주면 나무 자를 때 좋다. 그 다음에 그 큰 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번에 자르면 이게 하면서 껍질이 수피가 벗겨지니까 뭐 밑에서 한번 잘라주고 바깥에서 한번 1차로 하고 나머지로 해라. 이런 뭐 기본적인 사항도 뭐 참고로 이야기 드리고, 우리 작은 가지 같은 게 뭐 장미라든가 이런 거 잘라줄 때도 순이 가지에서 나갈 때 위에도 이제 그 순이 나오고 아래도 순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잘라줄 때
내가 위로 가지를 키우고 싶다면 아랫부분을 잘라주면 아래는 이제 가지로 안 자라겠죠. 아니면 위를 잘라주면 아래로 가지가 자랄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충해 관리.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병이 생겼다. 이걸 보시면 이제 그 사진을 찍거나 좀 가지를 해서, 우리 가장 흔한 것은 농약상이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대부분 그분들이 아니까, 이런 병이다, 이런 약이 좋다,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뭐 약재 이름을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혼약을 가능하면 자제해라.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혼약이라는 게 약을 섞어서 이제 살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응애가 끼었다. 그러면 응애에 맞는 약을 해주고, 또 다른 무슨 뭐 흰불나방이 있다. 거기에 맞는 거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할 때마다 하면 아파트 그 관리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섞어서 해요. 한번 이거 저거.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 중에서 이제 혼약을 하면 아무래도 그 특유의 그 약효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잘 안 죽는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병충해는 이제 병원체나 해충, 그 다음에 환경, 기주, 뭐 이렇게 큰 세 가지가 이제 합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뭐 하나가 좀 잘 되면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기주라는 게 이제 우리 나무가 되겠는데, 기주가 튼튼하면 와도 우리 뭐 감기 걸려도, 옆에는 걸리는데 나 안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그런 거니까. 기주가 이제 건강하면 이것도 지나가는데, 근데 기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관리가 필요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식물도 뭐 기온 저기가 발생 원인이 이제 날씨가 있을 거고요. 고온이라든가 저온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너무 산성이나 너무 알칼리성인 경우도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도 영향을 줍니다. 동물들이 뭐 이렇게 나무 밑둥을 좀 파거나, 그 다음에 덩굴식물이 막 감고 올라가면 또 죽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도 좀 오래된 데는 애들이 놀이터 삼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담합이 발생하고, 닿으면서 이제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토를 많이 해줘가지고 흙을 덮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덮어주면 이제 얘들이 호흡이 곤란해서 이제 고사하는 원인이 되고, 또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어도 나무가 안 좋고, 이런 이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환경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토양, 배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배 관리, 비료도 적당히 줘야 될 겁니다. 통풍 환경, 아까는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통해서 통풍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되고, 우리 식물의 생장 요소에 햇빛, 양분, 뭐 물, 통풍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일 거고, 그거는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썩은 가지나 낙엽 처리, 뭐 요거, 낙엽 같은 걸 그대로 너무 놔뒀을 때, 이제 이런 알이라든가 애벌레 이런 애들 동면 장소가 되니까 제거를 해줘라. 이런 거고, 뭡니까. 병의 관리,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할 때, 때로는 많이 충해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에 근무할 때 이제 동네, 주민이 와서 송충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얘들이 번식을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뿌리고 이제 막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고 이 정도로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경우 우리 이제 무당벌레 같은 경우가 되게 익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도움되는 나쁜 곤충도 잡아먹고 하는데,
무당벌레, 애벌레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무서워요, 생긴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병의 관리는, 병에는 사실은 나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나무가 10그루가 있다 그러면 10그루 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생해서 나무에서도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으로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 보면 몇 년 전에 뭐 담양막 이쪽에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역 전체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환경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병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그 토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의 진단해서 이제 요 현상 보고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뭐 작은 부위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흰가루병은 뭡니까? 밀가루 살짝 뿌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흰 가루가 이렇게 덮인 것처럼 돼 있고 그을음병은 약간 연탄재 뿌린 것처럼 좀 흐릿하니 회색, 진한 회색처럼 해가지고 있는데 얘들 자체로 해가지고 막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결국 이제 덮어버리니까 광합성을 못하죠. 광합성을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장하는데 지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고사 원인이 되는 이 자체로 이제 식물이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다음에 빗자루병은 좀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뭉쳐서 그래가지고 이 나무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추나무 많이 발생이 되고 대나무나 벚나무도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병은 흔하지는 않는데 이제 철쭉 같은 경우가 단지에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봄에 좀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통풍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그 떡처럼 약간 우유빛처럼 생겼는데 이런 경우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고 이렇게 손에 만지거나 이제 그럴 수 있죠. 생긴 거 이제 뭐 호기심이 생겨서 근데 이제 이 만지는 손으로 이제 애들이 모르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대거나 그러면 이제 뭐 복통 배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예찰 활동할 때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해 관리 해충이라는 것은 뭐 전체 한 3% 미만이라는데 병을 옮기는 원인, 식물을 직접 뜯어먹거나 이런 그 해충, 그 다음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뭐 파리, 모기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나무에 관련된 것은 이제 미국 흰불나방이 색깔이 하얀데 흰불나방이 한 2, 3년 전에 대단위로 발생을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그 모기장처럼 이파리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이 나무 먹으면 다시 이 옆나무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초토화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또 중국 꽃매미란가 미국 선녀벌레 이름은 좋은데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응애나 이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나무 잎 뒷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방패벌레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농약을 할 때도 이제 저 아래에서 하는 거 위에서 하는 거 하는데 요즘에는 뭐 새 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고압 분사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양분하고 이제 비료 주는 거하고 배수 관리인데 비료 주는 시기는 좀 휴면기에 해주라. 생장 활동이 활발할 때는 똑같이 웃자람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상태로 겨울에 가면 나무가 약하니까 동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나무 질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휴면기하고 이제 봄 새싹 나기 전에 해주라는 이야기고 비료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간폭 아래만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수간 위에 수간폭 아래로 그 뿌리가 있다. 근데 그 큰 줄기 밑에는 이제 그 나무를 지탱하는 큰 줄기가 있고 옆으로 이제 잔뿌리가 되면서 거기서 양분이라든가 이제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양분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비료를 주는 게 좋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다 뿌려놔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막 집중호우가 돼갖고 쓸려 나갈 수 있으니까 약간 파고 그냥 흘려 나가지 않을 정도만 해주고, 토양 개량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가 오래되면 아까 인공 지반 위에서 되다 보니까 양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거나 좀 기간 좀 이렇게 나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부엽토라 그래가지고 나무 썩은 거를 이제 비료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뿌려주고,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게 이제 경운이죠, 경운. 우리 농사 지을 때 경운기로 갈아주는 것처럼 이래야지 이제 토양에 이렇게 공기도 공급이 되고, 또 석회를 뿌려주는 것은 너무 산성 토양이 됐을 때 해주는데, 부엽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무난한 것 같고, 제초 작업은 그냥 인력 제거도 있고, 약을 선택해서 화학적인 제초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친환경 약재여가지고 대부분 그냥 분해가 돼가지고 크게 약해가 없는데,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행성 제초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초는 잘 되는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된 경우에 이게 뿌리를 타고 나무로 올라가면 그 나무가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약해를 입는 거죠. 그러면 약 때문에 이제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그래서 뭐 이행성 제초제 해갖고 디캄바 액젤이라고 뭐 반벨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거는 제초제 할 때 이제 뭐 혹시나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간 관리 일정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봄철 관리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죽은 가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가지에도 이제 역행하는 그런 가지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즘엔 산성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올 때 이제 할 수 있으면 뭐 물을 한번 뿌려주거나 이렇게 그 석회 유황합제 뭐 이렇게 섞은 거를 좀 뿌려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제가 기타 해갖고 늦은 비료 주기 피하기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휴미연기 끝날 무렵에 충분한 물 주기, 이 부분도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는데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니까 휴면기라고 그래도 이제 나무는 자기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분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휴면기 들어가기 직전에 물을 좀 충분하게 관수를 해주면 얘들이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겨울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홍수, 태풍하고 폭염 가뭄이 대표적인 거겠죠. 한여름에는 이제 물 주는 걸 좀 자제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 원인은 이런 초하류 땅에서 자라는 애들은 뭐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방울이 그냥 동그랗게 있으면 그게 돋보기처럼 열을 가해가지고 잎이 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도 이제 들어가면 그 열 때문에 안에 뭐 찜질방 같이 이렇게 후끈후끈해지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해라. 한낮에 관수하는 것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잡초 제거, 환삼덩굴은 요즘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는 힘든데, 좀 한번 자라나면 얘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복소 설치는 가을로 가야 되는데, 가을로 들어가서 이제 잠복소는 이쪽은 남부 지역이라 한 10월 뭐 이 정도 하는데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1월 이 정도도 이야기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게 추워지기 전에 얘들이 내려와. 동면을 하려고. 좀 일찍 내려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잠복소리 갖고 이렇게 집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놓으면 그 자체도 이제 낙엽처럼 이불 역할을 해주니까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좀 일찍 설치해 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일찍 내려가는 애들도 거기서 쉴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제거할 때도 조금 일찍 제거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나무 보온 역할보다는 병해충 잡는 거니까. 그러면 날씨 좀 따뜻하면 걔들이 좀 일찍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떼서 이렇게 뭐 그 좀 이렇게 태우거나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도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거 많이 뿌리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나트륨, 소금 성분이다 보니까 그 식물에 들어가면 이제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그 식물에 있는 수분이 다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말라 죽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염화칼슘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 제거할 때 너무 많이 그 저 화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예방을 해 주시고, 낙엽좀 물주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시간은 뭐 거의 된 것 같고, 이게 막 혼자 떠들기만 했는데, 사실 관리 주체 조경 관리가 요즘에 이제 특히 신축 아파트는 조경 비중이 전에보다는 많이 높아졌죠. 예, 어떤 아파트 관리, 아파트 가치 상승하는 어떤 그 중점 요소로도 건축사에서도 하는 것 같고, 뭐, 저 위쪽에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 뭐 몇 억짜리 무슨 나무를 심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급화 추세가 되고, 그 다음에 대형 수목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환경 자체는 이게 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열악하다 보니까 얘들이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니까 하자 문제도 발생하고, 생육 관리하는데도 관리 주체가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제 조경 건설할 때 비용에 대비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어차피 주민들이 내다 보니까 한정이 되죠.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또 뭐 수경시설도 많이 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많이 고급화되고, 그 보도 블록 자체도 좀 고급스럽게 하고, 이래서 처음에 신축할 때 어떤 비용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비용하고 좀 부조화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찰 활동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 관리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하시면 좀 계획을 세워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할 때 좀 협의를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조경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요즘에 정원이라든가 조경 뭐 붐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관리주체 소장님들도 어느 정도 조경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조경 업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해보시고, 저도 이제 조경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도 별 뭐 전문가 소리 들을 정도 아니고 같이 배우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빗물이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묶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같은 식물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